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대처 불가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본 실시간 검색어 첫 번째 미세먼지 중국발 황사습격이죠. 트럼프 DMZ 방문 취소 기상악화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국회 연설 오전 11시죠. 독도 새우 만찬 메뉴로 올라왔고 일본이 발끈했다. 위안부 할머니 안아준 것도 발끈할 일이죠. 자, 멜라니아 여사 샤이니 미너 옆에서 활짝 광대 승천. 중학생들 앞 연설에서도 여학생 환호에 광대 승천할 정도로 반짝 웃었다. 무표정한 멜라니아가 왜 이렇게 웃었을까요? 좋은 현상이죠. 자, 첫 번째 곡 샤이니 보고 웃었다고 하니까 샤이니 누나 너무 예뻐. 정봉주의 정치쇼 일부 뉴스 브리핑. 자,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무슨 뉴스 있죠? 한미 정상회담. 네. 반응이 좋다 그래요? 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예. 뭐 실리를 챙겼다라는 뭐 그런 평가도 있고요. 예. 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언론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격한 레토릭이 없고 네. 성숙한 모습이었다. 특히 이게 일본에 갔을 때랑 이제 너무 비교가 좀 되는 거잖아요. 일본에 어떡해요? 갔을 때는 뭐 이제 정상끼리 이제 같이 뭐 네. 대화를 할 때 아베 총리의 말을 끊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말을 자르고 이제 들어온다던가 하여튼 약간 좀 그런 무례한 광경들이 몇 차례 좀 보였었는데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 아베가 뭐 트럼프의 시종 같았다 뭐 그런 식의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었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젠틀맨이라고 표현했고요. 네, 뭐 젠틀맨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뭐 여러 가지 뭐 호감을 많이 드러내는 모습도 보이기를 했어요. 가장 이제 걱정됐었던 거는 뭐 계속 이제 트럼프가 뭐 화염과 뭐 분노, 네,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네, 그걸 바로 이 앞에서 하면 좀 심각하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안 하고 또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뭐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 뭐 이쪽에 뭐 공감을 하고 뭐 뜻을 모았다 이렇게 양국 정상이 평화 발표하기도 얘기를 했고요. 많이 하고 꽤 성숙한 대안을 제시했다. 네. 평화적 접근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평이 좋더라고요. 미국 언론들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은 잘 안 보고 미국 언론을 보거든요. 영어가 되시니까 이제 미국 언론을 보시는군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글을 읽듯이 읽어요, 제가. 한글을 읽듯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들었나 영어를? 그런 착각이 빠질 때가 있어요. 네, 요런 드립은 제가 무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는 노래 있어요. 울릉도 아가씨란 노래 알아요? 울렁울렁 예, 그 노래 알죠. 울렁울렁 그런 노래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일본의 아베를 만났을 때 아베 주제곡을 한번 불러볼까요? 어떻게 해요? 졸랑대는 아베 총리, 졸랑대는 아베 총리. 트럼프한테 촐랑댔다고요. 트럼프한테 촐랑댔다고. 네. 네. 이제 받아치기 어려운데. 개그를 계속해서. 네, 다음 뉴스. 네. 예. 그리고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계속하죠. 네. 한미 정상회담 좋아요. 내용. 오늘 11시에 있는데 11시도 국회 연설이 있죠. 국회 연설인데 거기서도 뭐 특별히 이변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엄청난 뭐 강경 발언을 쏟아내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특히 이제 뭐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강경 대응을 쏟아내므로써 뭐 한국을 무시하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 뭐 우리가 완전히 배제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상 코리안 패싱은 없다라는 얘기여서. 코리안 패싱이란 쓰지 마요. 그 콩글리시예요. 스키핑 하거나 아니면 콜드 숄더링. 네. 어깨를 차갑게 만든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영어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네요. 그리고 11시에 이제 그 국회 연설하니까 중요한 얘기 나오면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면 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어제 또 홍준표 대표가 근데 좀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뭐 정부는 우리나라 현 정권 믿지 않는다.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좀 안타까운 게 그때 그 트럼프가 막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때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 코리안 패싱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기다리고 좋아하는 듯이. 네, 갑자기 또 미국에 가가지고 전술핵 배치 얘기를 하다가 뭐 사실상 거의 뭐 무시를 당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바로 까였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빈손으로 귀국하는 일도 있었는데 좀 무시를 뭐 당한 것은 네, 당한 것은 누군진 사실 잘 네. 헝헝헝헝헝 웃음이 헝헝헝헝 네, 이렇게 좀 나오지. 이상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또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산 무기 수입 결정 또 내렸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상당 액수의 군사 장비를 획득하기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네,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최첨단 군사 정찰 자산 이런 것을 포함해서 뭐 협의를 개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그 5개국 순방이 결국은 안보 마케팅하기 위해서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도는 거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많죠. 네, 그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죠. 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종의 뭐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뭐 그쪽에 또 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아울러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이 폐지가 돼서 뭐 그 부분은 뭐 사실 쓸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네, 어쨌건 탄도 중량 제한이 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탄도 중량 제한 폐지는 전에부터 얘기 나오던 거 아닌가요? 어제 합의가 된 건가요? 어제 합의가 돼서 어제부로 완전히 철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몇 톤까지요? 중량 제한이 아예 없는 거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중량 제한을 철폐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량 제한이 없어요. 또 이와 함께 이제 한미 알겠습니다. FTA. 좀 디테일로 하려고 그러니까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건 내가 잘 모르는 건데 디테일로 들어오면. 네, 아무래도 모르는 걸 물어보면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미 FTA 재개정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 등도 언급이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 맞지 않고 평택 미군 기지로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택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자금을 92% 건설 비용을 댔거든요. 그렇죠. 네. 한 9조쯤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90만 불. 그렇죠. 80.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동맹국들이 무인승차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0억 불. 죄송합니다. 90억 불. 90억 불. 네. 9조쯤이었죠. 네. 어쨌건 뭐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동맹국들이 무인승차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기지에 내려가서 뭐 봐라 여기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크죠. 제일 큰 미군 어제 기지. 하호영 기자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방위비 분담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만님, 정상근 기자님 반가 호빵만 닮았어요. 외모 갖고 이런 거 아니에요? 좋아요. 좋다고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종렬님, 서진주 부근에 황사가 심하네요. 봉주영 화이팅. 아자. 철랑. 내는 외총리. 아싸, 오늘 노래 하나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 가세요. 네. 다음 소식을 그래서 전달해드릴게요. 어쨌든 중간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캠프 험프리 방문한 것도 깜짝 방문이고. 네, 깜짝 방문이죠. 뭐 문재인 대통령 간 것도 그렇고 원래 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한번 돌려고 했는데 기상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그런 얘기도 있네요. DMZ 가서 한반도 평화가 급진전될까봐 중국에서 황사 공격을 한 거 아닐까? 예? 왜냐하면 남북한 관계 개선한 거 별로 원치 않잖아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황사를 일부러 보냈다라는 거는 사실 일부러 보낸 건 아니라 황사 공격을 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뭐 공기 주권이 침해가 된 건가요? 자,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진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체포한 혐의는 횡령인데요. 그 전병헌 정무수석이 2013년부터 청와대 입성 직전까지 한국 e스포츠협회 협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냈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 협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경위가 있었냐면 그 롯데 홈쇼핑이 지난 2015년 그 홈쇼핑 재승인을 앞두고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지원을 했고 이를 전병헌 당시 의원의 보좌진들이 가져갔다라는 혐의인 거죠. e스포츠에 지원했는데 그 e스포츠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슉 했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횡령 혐의를 받는 겁니다. 아울러 이 보좌진들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을 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들어갔는데 들어간 돈을 회사 돈을 빼돌린 건 횡령. 직접적으로 받았다면 뇌물이 되는 거죠. 뇌물 혹은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 어디에 걸려도 걸리겠네. 이따 변호사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전병헌 수석이 개입돼 있느냐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당시 전병헌 수석이 홈쇼핑 채널 사업권과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창조. 네. 물론 아직까지는 전병헌 수석과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 혐의는 드러난 것이 없고요. 그 전병헌 수석은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 없다. 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다는 게 보좌관들이 구속된 게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게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보좌관들이 구속이 되기 전에 전병헌 의원이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뭐 이렇게 검찰 수사망 포착 대상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보도가 계속 나왔죠. 며칠 전부터. 네네.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전병헌 수석으로 지목이 되면서 전병헌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은 뭐 그런 뭐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뭐 검찰이 이른바 뭐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끝을 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검찰이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 이게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주장도 약간 좀 애매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뭐 혐의가 어떻게 대법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이지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치고 들어갔다. 이건 박수 쳐줄 일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혐의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고 뭐 혐의가 없으면 이제 혐의 없음으로 이제 종료가 될 텐데 어쨌건 검찰이 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거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이 됐어요? 체포입니다. 체포죠. 전직 보좌관들이 이제 체포가 된 거고요. 아직 전병헌 의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드러난 혐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뉴스요. 네, 검찰이 7일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재철 MBC. 이명박 정부 당시에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공모를 해서 그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증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 문서. 2011년 국정원 관계자가 만들었다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서고요. 이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법으로 개입한 것이다. 네, 국정원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네요. 김재철 사장은 자신이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도 없고 자신이 사장일 때 국정원 직원이 MBC에 출입도 못했고 방송장악 문건을 본 적도 없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오들은 다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예를 들어갖고 MBC 나오지 않았다. 나왔는데 뭐 내가 그거 특별히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 봤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아이오가 MBC에 나오지 않았다? 출입을 못했다? 뭐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저희 미디어오늘 보도였는데 그 김우룡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아이오를 만났었대요. 방문진 사무실에서. 방문진에서 계속 MBC 관련해서. 이사장이었죠. 그때 이제 김재철 사장이 뭐 조인트를 맞고 까였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러났었는데 일을 제대로 못해서 청와대 불려갖고 조인트 맞고 제대로 일을 했다라고 얘기했던 김우룡. 어쨌건 그분은 뭐 국정원 아이오를 만났다고 했으니까 이제 김재철 사장의 주장이 좀 무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김재철 사장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뭐 자기는 방송은 본부장들이 한 거지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김재철 사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나는 미래의 스타가 될 IOI 미래 그룹을 미리 만났다. 뭐 IOI 뭐 이런. IO가 뭔가요? 물어봤어요. 김희승 님이. IO가 이제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 정보관들을 IO라고 합니다. 인텔리전스 뭐예요? 제가 영어에 굉장히 취약해서. 그러니까 정보원이라고 하면 되죠. 정보원. 국정원 정보원. 국정원 정보원. 국내를 담당하는 국내를 담당하는 정보원이에요. 각 부처에 파견 나가는 정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사들도 각자 맡은 파트들이 있고요. 국정원에선. 신종렬님 단성 IC에서 서진주 IC 방향 1차로 덤프트럭 단독사고로 정체되네요. 기사님들 참고하세요. 졸지에 교통방송이 됐네요. 단성 IC에서 서진주 IC 방향 이런 건 공유해야 됩니다. 자 계속하시죠. 그래서 김재철 구속영장 청구했다. 청구를 했고 이제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도 해임이 초읽기가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가 오늘 열려요. 그래서 오늘 열리는데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장겸 사장이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해임안 표결은 구역권 추천이사들이 지금 출장을 가 있어서 돌아오는 10일 이후에 처리가 될 것으로 10일 이후에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출장도 지금 일부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전부터 잡혀있는 출장이라고는 해요. 알겠습니다. IO, 자, Intelligence Officer, 정보원이죠. 정보원. Intelligence Officer 하게 되면. 봐도 모르겠네요. 봐도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못했어요. 다 끝났네?
아, 네, 그러네요. 오늘 아주 그 브리핑 좋았어요. 아, 정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취자분들 덕분입니다. 예, 그거 뭐 이상한 느낌. 네, 자, 죄송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3변 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3변 시대. 자, 방송 시작하기 전서부터 둘이 박지훈 변호사하고 김태현 변호사 우당탕탕 붙고 있어요. 기순 용사하고 둘이 싸우고 내가 있어요. 지금 이거 녹음기 틀어놓고 뭐죠, 핸드폰. 다 녹음됐어. 저는 별말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김태현 변호사 존경합니다. 예. 그래요. 전 사랑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자, 고구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앙코홀릭. 네,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예. 이제 숙취를 해소하는 걸로. 예, 아니 어제 드신 거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렇죠. 어제 먹은 거죠. 좀 많이 먹고. 지금 마시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아세트알데히드 불의 능력이 좀 떨어졌다. 이 정도예요, 그냥.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디 신랑 잘 있어요? 신라요? 예. 뭐 잘 있겠죠, 뭐. 요즘 신라 힘들어요. 예. 신라 힘들잖아요. 신라요? 요즘 신라. 예. 뭐 항상 힘들었어요. 아니 경상도 사투리니까 그러잖아요. 딱 그 홍준표 대표가 네. 다른 사람 막 비판하니까 나 신라.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내가 그리 신라. 내가 그리 신라. 예. 예. 자, 그리고 화개장터 기순 용사, 박지훈입니다. 예, 예. 박쥐훈. 박쥐훈입니다. 요즘 예. 그 박지훈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정봉쥐, 네. 박쥐훈. 쥐자 들어가면 다 싫어합니다. 예. 곧 조사도 있을 수도 자, 있는데. 알았쥐? 예. 알쥐. 조사하쥐. 예. 자, 죄송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죠. 자, 무슨 혐의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아침 9시 반에, 그러니까 30분 일찍 나왔어요. 예. 나왔다가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 1시쯤 귀가를 했거든요. 예. 굉장히 오래 조사를 받은 거죠. 15시간? 예, 근데 이제 내용이 이제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정원 댓글 맨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지휘한 것 아니냐. MB 시절에. 네. 오.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이 결국 이게 MB까지 보고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MB가 타겟이죠. 사실 어찌 보면. 예.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한 70명 정도를 증원할 일이 있었어요. 오호. 70명을 증원하는데 호남 사람들은 배제해라. 라는 그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70명 뽑았는데 우리나라 도 몇 개 없잖아요. 근데 호남 사람이 딱 한 명. 70명 중에 딱 한 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제 이런 걸를 통해서 애시당초 한 지역 사람들을 배제했다는 거죠. 사실 뭐 연좌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이 어제 들어가면서 했던 일성이 있잖아요. 군 사이버 사령부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김관진 장관이 생각하는 북이 호남인지 그런 생각이 어제 좀 문득 듣긴 했습니다. 전 조사 시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9시 반에 뭐 간다는 거는 뭐 10시부터 하는 거니까 그냥 일찍 좀 간 거예요. 간 거고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15시간 했죠. 근데 15시간 중에 이제 조서 검토 시간을 빼면 자정을 안 넘겼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정을 검토 넘기고 시간도 한 두세 시간. 두세 시간 두죠. 예. 변호사와 같이 앉아서 보는 건데 만약에 새벽까지 했다 그러면 뭔가 실랭이가 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통상은 예리해요. 아유, 맨날 하니까요. 20시간 예리해요. 정도를 하면 예. 새벽까지 한다 그러면 논쟁이 있었다. 예,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증거를 들이밀고 이런 부분인데 자정 전에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허. 그럼 약간 검찰이 준비된 증거가 좀 많이 확실했고 또 김관진 전 장관도 아마 들어갈 때는 아주 멋있게 좀 들어갔지만 예. 가서는 좀 쉽게 어떤 증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이 질문하고 듭니다. 진술할 때 검찰과 피의자가 완전 합의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저 자정전에 끝날 수가 있죠. 제 생각이면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예.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할 때 군에 있었잖아요. 예, 제가 국방부 장관으로 모셨습니다. 예. 예. 잘 모셨죠 그때. 그때는 뭐 하여튼 그런데 잘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잘 얘기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예.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늘. 뭐 필요하다면요. 네. 자 근데 혐의가 큰가요? 그죠. 근데 변호사님? 저는 박지훈 변호사에게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완전 정확히 합의체가 아니라 불완전 합의체.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완전 합의라고 술술술 불고 MB 뭐 다 분다 이건데. 그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오, 완전 그럼 합의라면 아니 그렇게 왜냐면 깊은 뜻이? 그렇잖아요. 박지훈 변호사 얘기가 맞으면은 다음 주에 MB 소환이에요. 소환이잖아요. 박지훈 변호사 그래요? 얘기가 맞으면. 맞으면. 오. 뭐 좀 더 하다 소환하죠. 왜 지금 소환합니까? 아니 왜냐면
김관진 장관이 와가지고 딱 이상수 아이고 MB가 시켜가지고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소환이죠. 소환을 미룰 일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김광진 전 장관이 MB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 힘드냐면 저는 김관진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이해를 못해요. 잘 몰라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검찰 들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그 인간의 캐릭터를 이해해야 되는데 박지훈 변호사는 김관진 전 장관이 좀 모셨으니까 캐릭터를 이해하기 저는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안 서는데 15시간이 저는 뭐랄까 15시간 긴 시간은 아닌데 이 사건이요 쟁점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심플합니다. 댓글 단 거 심플하기 때문에 만약에 김광진 장관 논쟁이 있었다. 논쟁이 있었어도 저는 15시간은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냥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논쟁이 있길 바라는 거였어요. 저요? 그건 아니죠. 저는요 방송할 거 많은 게 좋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자백이 좋은지 논쟁이 좋은지 모르겠으나 아이템이 저는 많아지길 김태현 바라는 변호사님 일부 종사 스타일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왜 그래 대통령 그렇다니까 자꾸 나 미치버리겠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울지 그 않았어요. 영상 없어요? 네. 그 안경 벗고 눈물 닦는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절대 울지 아니 않았어요. 임금을 두 분을 모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요 뭐 슬픈 일 이런 거 안 울어요. 저는. 성상문이네 성상문. 네. 사육신? 생육신인 거야. 좋은 거예요? 생육신. 생육신 거야. 좋은 거예요? 이거? 살아서 개혁하자. 하는 소리입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논쟁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자신의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그 호남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했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 형인데. 직권남용. 네, 저는 그래서 이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준인가. 제가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을 이 부대라고 할게요. 그거를 예. 어떻게 바라봤냐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김관진 전 장관이 어저께 출두할 때 한 얘기 저는 뭐 북에 대한 사이버 심지어 유언비 어포 이거 하려고 하면 호남 사람 배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남 사람을 배제했다는 제가 왜 당연한 수준을 말씀드리냐면 예.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거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 그들의 시각에서는 야 이거 뭐지? 그러면은 이거 말 잘 들으면 보수 색채가 강한 사람들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보수 색채가 강하면 확률적으로 호남보다는 영남이 좀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흐름으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을 이렇게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당연한 수준이라 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내 정치 개입, 영남, 국내 정치 개입, 보수, 영남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진보 배제, 호남 배제 이런 식으로. 예. 80년대도 아니고. 백 변호사님, 네.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게 네. VIP의 지시사항. 강조사항이었다. 네, 이건 자, 문건으로 또 문건으로 나왔죠. 들었죠. VIP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뜻하는 거고 네, 당시 MB를 얘기하는 대통령은 거죠. MB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문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거로 예.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여기서 건 우리 사람은 저기하고 동의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이게 남과 북으로 할 때 우리 사람이 아니라 보수 진보로 할 때 우리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을 배제하라고 한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호남 사람이에요. 예? 전주에 전주. 네. 그분이 호남 사람인데 전주는 전주에 방송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건으로 확연하게 있고 VIP의 지시 사항이었다면 예. 그러니까 VIP에게 보고한 사항이 아니라 VIP가 지시한 사항이었다면 MB도 이제는 자유롭지 않죠. 이게 문건으로 드러났다면 문건으로 그리고 드러났다. 조금 전에 지금 약간 들깨갖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제정신이죠. 멀쩡하잖아요. 오, 괜찮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어제 마신 그러니까 거예요. 어제. 오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이 뭔가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저는 이번 달 안에 MB가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호적으로 했다면. 날짜도 정확하게 찍으시네. 그리고 김태현 예. 변호사 얘기처럼 이게 생각보다는 복잡하지 않은 거니 언쟁이 있고 계속 부인을 했다면 이번 달 안에 MB가 소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 또 구속영장이 언제 청구되는지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내일 남재준 들어가잖아요. 네, 또. 네. 그렇죠. 오늘죠. 오늘이죠. 오늘 들어가죠. 오후에 가도록 합니다. 줄줄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윤태용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줄줄이. 윤태용 전 국방부 장관. 그 저기 그
임관빈 이제 정책실장입니다. 국방부에는 예. 국실 중에 실이 좀 높거든요. 인사는 인사복지실장, 그리고 기조실장, 아, 군 출신 아니에요? 국방정책실장인데 이 정책실장을 통해서 임관빈 실장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심리 전단을 만든다든지 특히 지금 VIP 지시사항 해가지고 문건을 해서 호남 인사들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직권남용죄가 되기 때문에 임관빈 실장은 6일 날 어제 네. 그 전에 조사를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타트 라인이에요. 그렇죠. 첫 라인에 들었고 그 안에서 뭔 일을 했냐. 계속 그게 하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임관빈을 먼저 소환해 조사를 끝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김관진이 가서 어제 조사를 받은 거고요. 오늘은 남재준이 받고요. 순서대로 쭉쭉 받는 겁니다. 다 하고 나면 아마 영장을 내주 초 정도에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다면. 예, 맞다면 이제. 두 분은 오늘 좀 양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군 출신이니까 박지원 변호사가요. 네. 오늘은 좀 장교입니다. 예. 말씀할 기회를 많이 주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전관예우라 그럽니다.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해도 할 말 없을 건 별로. 여기 다 병장 출신들이요? 면제입니다, 둘 다. 예. 둘 다. 저 한번 오픈했잖아요 예전에 정치쇼. 말 떨어요. 다섯 개 뭐 걸리냐 인사 배제 5개 뭐 걸리냐 그러죠. 안 갔다 왔는데요 저는. 전 다 오픈해요. 면제예요? 실미예요 그러면? 여기는 갔다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나왔어요. 디스크 거고? 아니고 종양. 뭐. 의병제대. 네. 암이었어요? 그냥 양성 신경 있어요 그런 거. 하여튼 군에 관련해서 제가 확실합니다. 저는 소령입니다. 군 복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박지원 변호사가요. 예. 군 그 판사 검사 이걸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이제 YTN이나 이런데 막 소개할 때, 이제 군은 여기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뭐 사고 나면 제일 많이 다녔어요 방송. 다른 두 번째로 많이 얘기라고 나왔어요. 그래요. 제일 많이- 말하다가 나와버렸어요. 아니 제일 많이 간 사람은 최강욱 변호사고 예. 그 두 번째. 제가 사수 부사수. 2위. 제가 존경하는 선배인데 하여튼 그 얘기 말씀드리면 그리고 순서대로 영장 검토가 된다면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 내주 초 정도면 두 분이 영장이 청구되지 보시기에도 않을까. 여기 김관진 영장 칠 거라고 보세요? 뭐 사실 지금 드러난 혐의 그리고 예. 뭐 김관진 전 장관이 개입됐다라는 거는 거의 뭐 명백하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을 보면.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라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예. 근데 이제 다만 좀 전에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영장도 청구를 할 거면 확실하게 발부를 받을 걸 전제로 해서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리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다만 굉장히 이제 뭐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조금 늦춰질 수도 있죠. 남재준 전 국정원장 오늘 낮 1시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신분으로 출소하는 무슨 조사 왔습니까? 일단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건 그겁니다. 40억. 청와대로 간 거. 예. 왜냐하면 청와대로 간 무슨 목적으로 돈을 줬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이나 왜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다음에 그 당시 이현수 기조실장이었나요?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국정원장들의 지시로 국정원장이 이제 남재준 또 이병기 뭐 이런 분들이 다 줄줄이 있겠죠. 근데 남재준 원장의 지시로 돈을 줬다라면 그럼 남재준 원장은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돈을 줬지? 돈을 줘라고 지시했지? 인사권자의 지시를 받았네. 사실 남재준 원장이 뭐 저기 문고리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의 지시만 받고 이거 저희 빨리 줘야 될 것 같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닌가라는 게 일단 검찰의 시각이에요. 그게 수사의 포인트다. 네, 오늘 그게 포인트고요. 나머지 뭐 기타 뭐 다른 것들은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 조사를 할 거고 오늘은 이 40억이 이제 메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재준 원장 그 40억에 관련해서 소환해서는 여기도 포스타 출신이에요. 남재준 원장이 참모총장했습니다. 뻔하고 검찰에 아마 큰 성과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재준 원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재준 원장이 돈 어디서 샀는지 알아? 모르는데요. 왜 줬어? 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누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좀 전에 얘기해. 원래 그렇게 항상 국정원 특활비 만들어가지고 상납을 해왔는데요. 달라고 줬습니다. 이거예요. 누가 줬냐고 물어볼 때 남재준 원장에 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말이 나올 확률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뭐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죠.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남 원장 돈 만들어 오세요라고 했을 확률이 0%입니다. 왜? 그건 제가 뭐 박 전 대통령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상 직접 전화해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접 대면이라 전화하는 사람 전부 다 그 문고리 3인방들의 가운데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었고 비서실장이 각하의 지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진짜 가까이 박 전 대통령 지시일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걸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 의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률이 0%고 분명히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 전화를 했을 거예요. 박 전 대통령께서 거기서 이렇게 각 계속 가져오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만들어줬겠죠. 예. 근데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거는 사실은 그걸 밝히기 위해서 남재준 의원 아무리 신문에 봐도 소용없고 이재만 안봉근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이미 이재만은 다 얘기했죠. 다 얘기했죠. 안경까지 구체적인 떨어뜨리시네. 당황해서 안경까지 떨어뜨리시네.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예. 결국에는 박 전 대통령하고 이재만 안봉근에 대한 대질인데 그게 거기서 나와야 돼. 그게 이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스타일상 겸상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할 자기 조사도 안 받으려고 밥도 그럴 혼자 텐데 드시는데. 이재만 안봉근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받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국 수사가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남재준 전 원장 수사가 우리 지금 사건에서 핵심이 아닌가. 예상컨대 내일 새벽 아침에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남재준 잘 아시잖아요. 아니 뭐 자꾸 예.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캐릭터가 또 같은 독사판이에요. 예, 김관진, 같은 남재준, 파죠. 윤태영 다 독사판이에요. 네. 저희 때 참모총장 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되는데 초대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40억도 사실 문제지만 40억 벌써 이재만이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 책임자인데 책임자인데 얘기했어요.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국정원의 상납금이 섞이진 않았다. 그러니까요. 비자금이었다는 거예요, 저게? 그것도 더 문제가 될 수 아니, 있죠. 저건 당연한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간행이라고 얘기하겠죠. 간행이라 할 거예요. 그럼 제일 편해요. 아니 몰라요. 막 관행이라 그러면 또 문제가 위험해요. 그 전에도 다 하던데요. 하면서 그게 하면. 더 문제예요. 아니, 원세훈이 또 걸릴 수가 예. 있어요. 원세훈 그게 또 또 가야 돼요. 원세훈은 또 마스크 또 끼고 또 나가야 되고 예. 그런 상황인데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댓글 공작 그 방해할 때 수사팀을 지휘해 지금 변 검사 죽어 사망했죠. 예. 그 사건에도 남재준 원장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그러고 이제 지금 이거 교수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책임자기 때문에 본인도 책임져야 되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그 문건 유출 관련해서 예. NLL 유출 관련해서 그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한대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너무 것도 많아갖고. 혐의인데 예. 이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부 이제 유출을 했던 게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법상의 비물 그렇죠. 엄수법 위반이 그러니까 되죠.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내 지금 의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예. 이제 외부적으로 이거를 다 공개를 했다면 그러면 그게 진짜 본인 의지인지 윗선의 의지인지 또 지신지. 이게 계속 도돌이표예요. 예. 도돌이표. 근데 요거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돼서 오늘은 그러면 새벽 1시에 나오겠네. 예. 오늘은 40억이고 예. 오늘은 40억으로 이제 그것도 많아요. 할 건 많아요. 오늘은 40억. 다음번에가 이제 이 정상회담 회의로 뭐 백 기타 변호사님. 네. 그런데 김관진 그 장관이나 네. 마찬가지로 남재준 원장도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랑 의견이 좀 비슷해요. 협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그 탄핵 정국 때 이렇게 예. 유심히 보시면 남재준 원장은 거의 태극기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될 때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정말 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대선도 나왔었잖아요. 네, 들어가서 대선 나왔었어요. 아까 한다고 막 출마 선언하고 그렇죠. 출마 결국 선언은 안 했죠. 했다가 안 했죠 결국. 근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이제 군에서 그렇게 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오늘 들어가서 사실은요 저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분 캐릭터를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간의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협조적으로 검찰 협조적으로 수사에 나오지 응할 않다. 것 같진 않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이제 관행이 또 문제가 돼요. 관행이고, 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길래, 뭐 문고리 3인방이든 비서실장 얘기했길래 국정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거 우리가 이 특수활동비 청와대 줘도 돼? 그랬더니 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임 때도 이랬어? 예, 전임 때도 이랬습니다. 그럼 원서 또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 예, 이거를 더 큰 폭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원수형 불러갖고, 이제 다 지쳐갖고, 이거 돈 줬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줬어요? 그분요, 그분 MB. 이러면 이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재밌는 게 참 비극인 건데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뭐랄까 이제 제도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이 뭐죠? 그 국정원 왜냐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국정원 섞이지 않았다는 무슨 얘기냐면 네, 그거 잘 이해 못했어요. 청와대 특수활동이 있습니다. 예, 그거 원래 뭐 했냐면 300억쯤 있어요. 네, 그걸 네. 뭐 했냐면 직원들 수당 주고 직원들 이제 보너스 주고 그다음에 대통령 뭐 옷값이라든지 대통령 어디 갈 때. 예, 약간 행사 때. 산조금 이런 거 써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정부는 남북 뭐 동남아 예를 들어서 북한 뭐 밀사 만나고 몰래 만나잖아요. 그거 항상 돈을 좀 주는 경우들이 있대요. 예를 그럼요, 들면. 그럼요. 네. 아니, 원래 지참금이라는 게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청와대 특수원에 모자르니까 그런 돈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 특사업에 갖다 쓰고 각 부처에도 청와대로 상납하는 금액들이 이렇게 배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정권이 부족하니까. 바뀌면 국정원에서 와서 1년에 얼마씩은 이건 청와대의 몫입니다. 저희 예산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통령 통치자금 정치자금 관행처럼 써왔는데 뭐 그래서 이제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이라 이거랑 섞이지 않았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 국정원 상납금이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썼다라고 하면 그래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예. 빠져나갈 구멍은 좀 있으나 그게 아니면 최순실한테 가고 뭐 개인적 썼다면 이건 빼도 예산 받아야지 그거를. 알겠습니다. 자, 3변 시대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변 시대 백성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인트로 구라가 있잖아요. 네. 방송과 방송사에 광고 나갈 때 그걸 녹음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전 그때 더 좋은 정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열심히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까먹어요. 근데 차마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이라서 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 실명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되죠. 네. 자,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전 정권 막 관행들 얘기하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다 뒤져라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요. 당사자들한테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요. 자기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뭐 노무현 전 MB 얘기는 안 합니다. 노 전 대통령 DJ 다 해. 그러면서 그때 나온 얘기를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누구죠?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서 나온 3천만의 수표가 김홍 업씨한테 들어갔는데 곁가지로 수사하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그런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정원 시크릿 파일이라고 치는 새 김당씨인가요? 김담씨라는 분이 계세요. 오마이뉴스 아마 국장이 하셨던 분이라는데 그분이 SNS에 그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원래 참 노무현 전 대통령 들어와서 없어졌는데 누구죠? 김만복 원장이 취임하면서 이거 관행입니다 하고 다시 갖다 줬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은 뭐라 그러냐? 김만복 국정원장 절대 아니다라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 뭐라 그러냐면요. DJ 때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그건 내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좀 찾아봅시다. 맞는지 아닌지. 다들 정치권 주변에서는 다들 얘기를 하죠. 있었다고. 근데 당사자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됐으면 수사하고 밝히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얘기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북 접촉하다 보면요. 국민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줘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떡하겠어요? 국정운동 가져올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청와대 특사하면 저는 늘리는 게 맞다. 제도적으로 예산을 내려도 늘리고 나중에 사용처 같은 것들을 국민한테 완전히 오픈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한테 세세한 항목은 아니더라도 이건 우리가 대북 사업에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후 검증만 어느 제가 정도 다른 방송에서 한 걸 들으셨나 봐. 이런 훌륭하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위에서만 보고하고 저는 이게 맞다고 정보위에서 보고한 내용은 외부에 발설을 못하니 그리고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검증을 1차 하면 그러니까 예산 세우고 그다음 결산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썼습니까?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줄여서 쓰십시오 해갖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예산 늘려주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여론조사에 그거를 썼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려고 뭔가 꿀리니까 청와대에도 예산이 있는 거고 특활비가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 까따가지고 그 TK 지역, TK 지역 어차피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돌려가지고 5억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박함. 그게 본인이 왜 그러냐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우리한테 편한 사람 아니면 뽑으려고 한 건데 새누리당이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정농단 사태, 그다음에 이 사이버 국정원 댓글 개입 문제 이런 불법적 요소가 나오면서 그렇죠. 연동이 되니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불법적 요소가 없는데 대통령 무슨 진짜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근데 전혀 불법적 요소가 없어.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예산을 좀 잘 편성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요까지 했는데 지금 불법이 그렇죠. 막 이게 나오잖아요. 불법이 막 나오는 게 문제죠. 문제인데 이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돼가지고 직무정지 시절에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 35억이 쓰였다. 그러니까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얘기가 그 청와대 이제 뭐 보면 그 다 직원들이나 이렇게 월급에다 좀 얹어주는 걸로 이제 특수활동비를 썼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그러면 월급을 현실화해야지 특수활동비를 그런 데 썼으니까 이게 관행이라 괜찮다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것도 국정원도 당연히 특수활동비 필요하죠. 국정원이 해야 되는 업무상 특수활동비라는 건 필수적이나 다만 이게 청와대에 상납되고 예. 그리고 또 아까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여론조사에 쓰이고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돈 꼬리표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럼 진짜 사이버 사령부에 또 돈 주는데 또 쓰이고. 또 쓰이고 이제 그런 데 쓰이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고. 어떻게든 모든 거를 다 뭐 옷 샀는지는 몰라요 아직. 옷 샀는데 썼을 모든 거를 이걸 뭐 개연성도 투명하게 있다. 할 수는 없지만 예. 최소한 용처 정도는 국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보위 정도에는 보고가 돼서 거기서 검증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돼야 국민들도 아 우리 세금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 쓰이진 않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예.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샵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489님 관행하는데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국민이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보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좀 이제 자 다음 아이템 네. 이인규. 이인규. 예. 이거 변명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난 진짜 희한한 게요. 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지금 뭐 도피를 한 건지 예. 관광을 하는 건 이미 하는 건지는 알 수는 이미 없잖아. 관광 비자로 나갔어요. 근데 관광 지금 참 오래 하긴 해요. 뭐 저막 미주를 다 일주하는지 모르겠어요. 딸 보러 간다는데 딸 있는 데가 말고 딴 데 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요. 버지니아. 예. 이인규 부장이 어제 기자들한테 이메일로 보낸 걸 따르면 그게 다 예. 100% 팩트라고 하면 이인규 전 부장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아 진짜 딸 보러 갔나 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인규 전 부장 얘기대로 하면 저는 팩트는 잘 예. 국정원에서 다 와가지고 막 야 원세훈 원장의 뜻입니다. 뭐 국정원 예. 직원이 와가지고 원세훈 원장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논두렁 시계를 슬쩍 흘리십시오. 그랬더니 이인규 부장 막 화를 내고 뭐 이렇게 그랬더니 그랬다잖아요.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SBS 안 기자는 검찰에서 바로 그 검찰에- 얘기예요. 기자는 검찰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인규 전 부장이 그렇게 만약에 본인이 관여된 게 아니면 예. 들어오면 되지. 글쎄. 물론 뭐 본인은 이제 관광 뭐이다 뭐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딸 보러 갔다 팩트가 그랬어요. 좀- 딸 보러 예, 갔다 딸 보러 간다 그랬는데 그랬어요. 딸 있는 데가 아닌 다른 딸은 곳에서 어디에 지금 있어요? 뭐 딸 있는 곳이랑 정 반대 쪽에 있대요. 버지니아 지금 네. 목격이 된다고. 예, 버지니아는 이제 예. 그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동부 쪽이죠. 뉴욕에 네. 뉴욕에서 집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교민들 우리나라 버지 분당. 그렇죠. 우리 서울 이렇게 아니 다니는 분당. 멀어요. 제가 버지니아에 잠시 있었었는데. 예, 멀지 않아요. 아유, 다리 건너- 6시간 정도 아니, 걸립니다. 6시간이요? 워싱턴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있어 보이네요. 네. 박지원에서 뉴욕에서 뉴욕 한국엔 한 발자국도 안 나간 것 같이. 한참 밑입니다. 그래요? 예, 예. 미쿡이랑 안 어울릴 것 아니, 같은데. 그럼 뉴욕 바로 위에가? 뭐 뉴욕 거는 제가 못 가봤는데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까지는 자주 왔다 갔다 해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뉴욕은 엄청 멀어요. 버지니아 맞는데 뉴욕 예. 바로 위가? 그러니까 그 버지니아 이인규 로스쿨에 잠시 있었어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지금 뭐 그건 얘기하는 좀 것처럼 나는 아무 관계도 없고 예. 국정원 직원에서 얘기할 때 오히려 호통을 치고 화를 냈으면 지금 이미 들어오셔서 아, 본인은 일단 뭐라 그랬어요? 우리 혹시 언론 안 본 분들 그러니까 본인은 호통치고 화를 냈다. 끝. 직원 혼냈다는 아, 거예요.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이 와서 법적으로는 한자가 없지만 이 논두렁 시계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 언론에 좀 흘리자 이렇게 그리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창피를 좀 주자. 그래 창피를 주자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쉽게 말하면 본인은 나는 언론에 이런 걸 절대 흘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2015년에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2015년에 거예요. 경향신문에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다친 했어요. 사람 많다고 자기가 얘기하면. 아니 2015년 뭐라 그랬냐면 그때 그 논두렁 얘기는 국정원에서 나온 네. 것으로 알고 있다. 네. 그리고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충치가 맞나요? 그러니까요. 이인규 부장의 전 부장의 얘기는 뭐냐면 예. 경향신문 인터뷰는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오프로 얘기를 한 거잖아. 건데 그런데 그게 풀이 된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인 이거 거고. 이래 얘기했어요. 원장님께서 검찰 수사에 정말 관심이 많네요. 원장한테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국장을 겁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잘했지. 잘하네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이런 거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그 국장이 밑에 직원이 왜 이러시냐고 이 국장한테 그럼 원장한테 얘기도 되냐고 협박을 했다는 건데 겁박을 줬다라는 건데 이런 거고 비보도 전제로 얘기한 건데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야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정치 검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죠. 훌륭하게 대응을 했는데 예. 왜 미국에 계시죠?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정치 검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난 미국 갈게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일단 아까 어쨌건 이게 지금 흘러나온 게 들어오겠다. 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제 들어와야죠. 비자 만료됐을 비자 겁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예. 와서 이제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관련해서 이제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공소시효가 지났기는 하더라도 예. 그 당시에 이제 KBS의 보도부장이었던 고대영 지금 이제 KBS 사장 그것도 연동돼 있네. 그때 이제 돈 받은 거가 논란이 되잖아요. 그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0만 원. 네,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자, 다음 이슈. 국정원 수사 방해 두 분이 국정원 직원 변호사 한 분, 정모 변호사죠. 그다음에 변창훈 네. 변호사 스스로 이제 그 검사죠. 네, 그 23기 소년급제고 일찍 그 사법고 13분인데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추측이 가능하지만 일단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침통하죠. 예. 사실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조문을 갔을 때도 예. 문무일 검찰총장도 눈물을 흘렸다라고 지금 또 알려져 있지 안동지청장이 뭐 거기서 그 뭐라고 네. 항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청장이죠 그냥. 예. 안동지청장? 그냥 지청장으로 그냥 지청장. 맞습니다. 예. 안동이 아니에요? 예, 뭐 알 수 없습니다. 예. 알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두 가지인 것 웃을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는 야 이렇게 몰아붙여서 사람이 자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라고 그 안동지청장도 항의했다는 네, 그렇게 거고. 꼭 또 그런 또 검사분들도 꽤 많고 네. 이거 수사를 해서 본인이 만약에 억울하면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해야지 왜 이렇게 목숨을 끊는 방법으로 가는 거냐. 양론이 이건 다 아니다. 있네요. 예.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긴 했지만 고의는 당연히 애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제대로 차제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목소리 이 두 개가 지금 양쪽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분만 연루된 일이 아니면 그냥 거기서 공소권 없음 해갖고 네. 끝날 텐데 여러 명이 장호중 네. 그다음에 또 이재영 검사도 이 두 분이 다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이 됐죠.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4명. 네. 전원 구속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소위 말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당시에 댓글 수사 관련해서 TF팀 현안 TF팀의 소위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구속이 됐는데 일단 그 검사들은 예. 그 파견된 검사들은 다른 이제 국정원 직원들하고 달리 굉장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억울한지 실제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예.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외부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배타적인데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도 그때 파견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이런 일들을 정말 깊숙하게 이게 불법적인 거라는 것 검사들이니까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만약에 국정원에서 내부적으로 파견 검사한테 지시를 했을 때 이거 친정에 갖다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깊숙이 개입 안 했다라는 취지가 지금 이제 검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변창훈 검사가 목숨을 끊었던 게 그런 이유인지 난 진짜 억울해서 예. 아니면 정말 이거 내가 검사로 이제 처벌받는 거는 이건 도저히 안 돼. 예. 이거에 대한 이 자존심 때문인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호중 지검장은 근데 당시에 리허설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검찰 관계자들 보면 어떻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의자들이 뭐 항상 뭐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되게 유명인들이나 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고위층 화이트 칼라 쪽에서 많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어느 순간에 피의자들이 이렇게 자살하게 되면 검찰은 당혹스럽고 뭐 사회에서 그런 양론이 일죠. 뭐 아까 백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야, 검찰의 수사 방식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먼지 털기식 망신 주수이
피샷을 공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반대로는 아니 어쨌든 잘못한 사람은 수사하고 처벌받는 게 맞는 건데 그럼 검찰이 무슨 VIP 대접받지 대접해주고 무슨 수사하냐? 수사란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양론들이 있어요. 그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은 조금 더 커진 게 현직 검사기 때문에 현직 검사이고 현직 검사 개인 비리가 아니라 어쨌든 일을 하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글쎄 아마 검찰 특히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하고 그리고 누구죠?는 조금 당혹스럽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의 연수원 동기에다가 좀 굉장히 가까운 후배인데. 예. 근데 나이는 한 뭐 10살 차이 나요. 나이는 차이 꽤 나는데 동기생이에요, 동기생. 네, 동기생이죠. 그래서 좀 당혹스러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정권에서 전 정권 수사를 합니다. 어느 시간 해요. 그건 전 정권 수사는 항상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정치권에서 검찰에 정치권 딱 출범했을 때 전 정권은 수사를 주문하고 하는 데에는 이성적인 측면 때문에 사실 좀 감정의 측면에 약간은 개입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보수 정권 지금 다 똑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칼을 쥐어서 검찰한테 자 이거 전 정권 수사를 해봐. 칼을 쥐어줍니다. 칼을 휘두르는 칼춤을 치는 검찰은 사실은 전 정권하고 별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개입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윤석열 지검장이 전 정권과는 사실 감정이 인간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자기 수사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걸 국정원에서 장난을 쳐갖고 택도 없는 이런 증거들을 해갖고 그렇죠. 수사 딱 벽에 맞췄어. 이해는 해요 저는. 근데 한쪽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물 먹고 4년을 외곽을 돌았어. 이해하죠. 인간적으로 이해해요. 근데 어쨌든 감정이 있는 사람이 지금 칼을 들고 지금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의 속도 조절하는 측면에서 이게 비판이라기보다 조금 걱정스럽게 보는 측면들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근데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거 뭐 그 정치적으로 뭐 감정 있는데 좀 저도 없을 거라고 보복할 겁니까? 그렇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뭐 깡패입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보고. 복수하게? 아니야 된다고 보는데 아닌 거를 했으면 맞죠. 긴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긴 거라는 아니요. 맞는 거를 갖고 조사를 하는 거고 지금 뭐 그렇다면 영장이 그 몇 명 중 안 나와야 되는데 전원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범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무슨 사감을 갖고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이 요 대목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데 법원이 6명을 다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일정 정도 7, 8%는 넘어갔다. 변창훈 검사도 뭐 본인이 알 거예요. 본인이 이제 공안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검사니까 본인이 이제 영장이 나올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장호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안 한 거고. 근데 그 검사가 낸 거를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의 사감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나온 봐야 제 될 얘기를 것 오해하지 같아요. 마시고 사감이 있어가지고 없는 걸 뒤집어쓰는 건 절대 아니고. 그거는 문제가 되죠. 당연히 아닌데. 하는 건 맞습니다. 불법 있으면 해야죠. 다만 그 부분의 속도 조절과 정도의 차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윤석열 장이 사감을 가지고 다 죽여 뭐 이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하고 또 재판할 때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요? 네. 설마. 만날 일 없어요. 검사장님이 직접 뭐 검찰에 나오실 같은 사건에 그쪽으로 배정되면.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사건은 조금 그 국정원 파견 앞으로 다 없어져야 되겠지만 파견을 보냈을 때 과연 검사는 나는 제가 검사라면 그건 제 얘기가 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저쪽이거든요. 친정은 어차피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자기 검찰을 위해서 해야 되지 국정원을 위해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안 검찰을 됩니다. 잘 이해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었잖아요. 정권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 검사들 중에서 자칫 잘못 판단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 판단해서 남재준 이 국정원장이 향후에 4년 동안 대통령하고 VIP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검찰 인사권까지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거기에 친정을 물먹이면서까지 협조하지 않았겠냐? 아부는 할 수 있죠. 가가 손 비빌 수는 있는데 불법을 저지 검사인데 어떻게 불법을 저지릅니까? 어마어마한 불법인데요. 그렇죠. 그럼 사무실을 막 만들어내고 이게 말이 위증 교사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남재준 원장도 위증 교사 이런 게 되는 건가 이제? 책임자니까. 원장이 지시를 했다면 그건 얘기가 되죠. 개인적으로 누가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각자의 룰들이 있으니까 누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 큰 틀로 보면 증거를 조작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그걸 중재하는 건 맞죠.
자, 전병헌. 아까 하다가 얘기를 못했어요. 네. 브리핑 때. 네. 전병헌 전 보좌관이 네. 3억을 먹은 것 때문에 횡령. 네. 그다음 뭐 그렇죠. 추가로 또 받은 게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뇌물 혹은 불법 정치자금. 근데 이분들이 뭐 정치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뇌물일 개연성. 네. 그리고 전병헌 수석이 관여했을 개입했을지 가능성. 그게 문제가 예. 되는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2015년에 예. 롯데 홈쇼핑하고 e스포츠 협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홈쇼핑하고 e스포츠는 별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e스포츠가 게임인 거지. 그렇죠. 게임. 게임. 게임 산업. 그러니까 전병헌 그 당시 옛날에 그 당시- 문제가 됐던 바다 이야기 이런 거 관계 없는 그거랑 거. 그거 아니야. 그거 리니지 뭐 이런 거. 그런 오히려. 게임 말고 리니지. 예. 아니 이 그런 거 스포츠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더 스타크래프트. 중요하잖아요. 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요즘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들 이제 오. 그게 그래서 예. 프로게이머들 난 사이에서 바다 이야기인 줄 전병헌 알았네. 수석이 거의 갓병헌이라 그래가지고 지원 많이 해준다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오, e스포츠에. 네, 근데 원래 거기에 정청래 의원도 관심이 많은데 그렇죠. 정청래 의원은 관여 없나 이 사건과? 거의 여기는 아직은 안 나옵니다. 거의 현역이 아니구나 네, 진짜. 그래서 이게 롯데홈쇼핑에서 참 이해 안 되게 e스포츠 협회 3억 원을 이제 후원을 합니다. 예. 그거 좀 이상하죠. 일단 거기서 한 1억 1천만 원 정도를 연구용역 형태로 이제 자금 세탁해서 빼돌렸다 이런 혐의로 지금 전병헌 이제 지금 정무석의 그 전 보좌관이 아마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그 시한이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롯데홈쇼핑이 2014년도에 납품업체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신원 그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2015년 3월에 이제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승인 문제로 굉장히 이제 롯데홈쇼핑이 이제 굉장히 이제 떨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병헌 수석이 그 당시 의원일 때 이쪽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방위 소속이었거든요. 그렇죠. 방송법을 하는 네, 미방.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서관을 보고 준 건 아닐 거고 당연히 의원을 보고 준 게 아닐까. 그래서 검찰도 전병헌 지금 수석도 관여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지금 상황으로 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병헌 수석은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구속이 아마 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세 명의 전직 보좌관들이죠. 어떻게 진술을 하냐에 따라서 전병헌 수석의 부분도 지금 전병헌 수석은 지금 일단은 여명수 게임물 관리위원장하고 다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분이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나온 라고 건데 해서. 일단은 진실 여부는 밝혀질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전 단계가 이 세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하고 관련이 되지 않을까. 예. 그 이후에는 또 명예훼손 부분도 검찰에 들여다볼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명수 이분이 국정감사 그거 짧아서 잠깐 봤는데 누군지 얘기하세요. 적폐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바로 그러니까 얘기해버렸어요. 바로 얘기했는데 네.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 표정이 뜨악해갖고 얘기하라고 하냐? 강도 튀거든요. 글쎄요. 책임질 수 있냐 그러니까 네.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나와버렸으니까. 참. 그러고 그분의 이제 증언이 맞는 거였었나? 뭐 어쨌든. 맞다고 아직 보기는 만약에 개헌 개헌성 그랬지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걸 K재단 미래재단과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재단 미래재단도 상관없는 재단에다가 돈 주게 기업들 압박해서 돈 주게 해가지고 제3자 뇌물죄. 직권하면 이것도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 e스포츠 협회에다가 압박해서 돈을 주게 했다. 전병헌 전 수석이 부인하는 거랑 뭐 박 전 대통령 부인하는 같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구조 제3자 자체를. 뇌물죄 공식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구조를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연루가 되어 있다면. 연루가 되어 있다면요. 만약에. 그럼 아까 제가 당연하죠. 농담으로 정청래 의원 얘기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이런 데 관여돼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오해받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약간 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검찰이. 네, 검찰. 아하.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왜 나와? 저는 항상 이런 게 궁금합니다. 지금 이 변창훈 타이밍. 검사. 그러니까 변창훈 그런 얘기니까 두 가지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오. 나오는 버전들이 변창훈 검사 사건 때문에 검찰이 부글부글거리고 야 이거 청와대 하명 수사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 식구 죽었잖아. 이러니까 그걸 좀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와대 하명 수사가 아니라 청와대 현직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는데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썰이 하나 있고 예. 그러면 음모론. 뭐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이제 사정 작업할 때 현 정권에서도 누가 하나 걸려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현 정권 약간 비주류 쪽에 걸리거든요. 예전에 이제 정대철 의원이 예.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2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전병헌 전 수석이 완전 친노 전병헌 수석이요.
완전 친노 핵심은 아니고 예. 지금 뭐 어쨌든 운동권 출신의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실세 그룹들과 좀 사이가 안 좋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누가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예. 청와대 전대협 출신의 어떤 핵심 실세 그룹과 예. 정병훈 속에 조금 부딪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오늘 아침 보도에 나와서 그것과 이것을 연관시키는 시각도 있죠. 알겠습니다. 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는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4부 전작가의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정봉재 정치쇼. 자, 남다른 관점. 제가 진짜 한 1년 동안 같이 있어보니까 너무 네. 이게 그 관점, 포인트가 너무 정확하세요. 그리고 똑똑하고. 근데 그게 전국을 찌르고. 전용 작가님입니다. 네, 우리 봉도사님도 만만치 않죠. 아유, 저는 허접하죠. 아유, 또 왜 한 그렇게 9단쯤 되면은 제가 한 1단. 10단이라는 증명서 드릴게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회 연설이 조금 늦게 네. 시작됐답니다. 연설문 수정으로. 지금까지는 비교적 괜찮았죠.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일본 갖고 호두가면 일본에서 다 떨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는 이번에 이제 스테이트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예. 국빈 방문을 했지만은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근데 이제 타고난 장사꾼, 타고난 이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원래 이 장사꾼이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봉도사한테 파는 가격하고 또 저한테 파는 가격하고 달라요. 아. 네, 근데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일본 사람들 저렇게 얕은 수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수 위다. 그러니까 정말 아베가 뭐 7단이라면 저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의 손님 맞이는 9단으로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묵직한데 감동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은근슬쩍 이제 일본 뒤통수 딱 치고 그랬죠. 독도 뭐라 했죠? 새우. 독도 새우. 지금 실검 1위예요. 독도 아, 새우가. 그래요? 드셔보셨어요? 못 먹었어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왜냐면 독도 인접에서 나는 그 네. 생선들이 그렇게 좋대요. 글쎄, 그래갖고 뭐 박보검도 먹고 뭐 조인성도 먹었는데 우리는 격이 다르니까 못 먹는 것 같아요. 아니 먹었는데 그냥 독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게 아, 맛있대네요. 예, 울릉도 네. 새우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징어밖에. 아니 근데 일본에서 너무 환대를 받아서 좀 네. 긴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환대가 겉으로만 환대였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뼛속 깊은 환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제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부터 혼이 세게 났던 나라죠. 그래서 일본인의 그 뼛속, 핏속에는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미국에만 가면은 작아지는 그런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자신들의 환대 방식을 오모테나시라고 했죠. 이게 이제 일본이 올림픽 유치할 때 그 다케가와 크리스탈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이제 여성 앵커가 네. 아주 오모테나시 이렇게 얘기하고 오모테나시. 네, 이게 그러니까 손님을 아주 그냥 알차게 맞는다. 진실된 손님 접대다. 뭐 이렇게 맞을 수 있죠. 성심성의껏. 예. 그런데 이제 너무 과한 이번에 일본의 손님 접대를 한 거죠. 이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정말 이 백화점에서 손님 맞이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 백화점에 가면 사람 혼을 빼놓죠.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일본이 하나의 나라로서 또 국가로서 정말 국빈을 맞은 건데 이거는 손님을 말하자면 장사하는 듯이 맞았다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격이 없었다. 격이 없었다. 네. 그리고 이 한 국가로서 또 한 국가의 이제 수장을 맞으면은 거기에 맞는 자신의 품격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납작하게 엎드려 갖고 예. 일본인들의 탁월한 서비스 정신은 보여줬지만 일본이란 나라의 격과 일본 국민들의 또 따뜻하고도 굉장히 아름다운 품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여주지 못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트럼프가 참 일본 사람들 알아줘야 돼.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트럼프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완전 네. 장사꾼이에요. 지금 이제 혹평하는 사람들은 네.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네. 안보 상업주의, 물건 무기 팔러 왔다라고 하는 당연하죠.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실리는 다 챙기고 가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와갖고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더 무기를 많이 팔 줄 알았더니 네. 멈칫 좀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근데 우리는 좀 민망해갖고 저렇게 못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라고 해도 시켜도 저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전 두 번째로도 느낀 것이 예. 일본 국민들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베도 부잣집 아들이고 예. 정말 뭐 이 집안을 보면은 아주 세습의 그 금수저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도 예. 금수저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뭐 그 외조부 다 수상 지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부인은 모리나가라고 우리가 뭐 모리나가 캐러멜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부터 초콜릿까지 아주 유명한 이제 제과점에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뭐 오리땡 뭐 이런 예. 그런 집안의 딸이에요. 상속녀죠. 그래서 오리 뭐 이런 네, 뭐 해 뭐 오. 이런 그래서 아주 부잣집의 그 예. 아들이죠. 근데 트럼프도 그렇고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골프장에서 서로 이렇게 막 이 환대를 하고 그다음에 아주 비싼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건 가봤네. 와규를 스테이크를 해서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 예. 그런 고기 대접하고 또 이제 저희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모시고 가서 긴자의 그 유명한 진주 가게에 가서 쇼핑하는 이런 걸 다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일본의 그 서민이라든가 일본의 보통 또 일본의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판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들만의 세상이고 부잣집 아들 또 부잣집 사모님들의 쇼핑을 이 나라의 격을 보여주는 이런 데서 한 걸 볼 때 저는 우리가 훨씬 더 잘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나 멜라니아 여사도 속으로 좀 이런 데를 날 데리고 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 멜라니아 여사도 슈퍼모델 출신이고 슈퍼 재벌 아니에요 또. 네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아 그래요? 대학 과정을 다 마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주어져서 오. 대학을 중간에 그만뒀지 5개 국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꽤 유능한 네 분이네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심을 담되 품격을 지키는 환대야말로 전 최고인데 우리가 오히려 이 메시지가 있는 환대를 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나 멜라니도 오히려 좋아했을 것 같아요. 멜라니아 여사도. 예. 너무 막 그 화려하고 너무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신조가 도널드를 초대했을 때는 저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했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네.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가 그렇죠. 네. 또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할 때는 그럼요. 적정한 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격은 다 무너진 것 같더라. 그러니까 미국도 일본도 없는 정말 그 신조와 도널드의 개인적인 만남 이렇게 봐야 되죠. 오늘 이건 검색 순위 아닙니다. 검색 순위 올라가겠는데 신조와 도날드. 자, 샵1035 고혜령님, 전혁 작가님 나오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저는. 자, 고혜령님 1번은 너무 비굴했어요. 맞아요, 고혜령님. 김윤주님 위안부 할머니 독도새우 신의 한 수. 정말 이번에 신의 한 수였어요. 예. 도널드 트럼프가 예. 그 할머님을 이렇게 껴안은 종군위안부라는 이제 일본군 성노예였던 할머님을 껴안은 것이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메시지. 전 세계 메시지였었죠. 그리고 평창 올림픽 홍보도 그 샤이니의 민호와 멜라니아 여사의 환하게 웃은 모습으로 역시 미남 앞에서는 슈퍼모델과 영부인이라도 기분이 좋아지고 샤이니,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예.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근데 네. 멜라니아 여사가 안 웃기로 유명하다면서요? 무표정. 보통 아니에요. 슈퍼모델 할 때도 그 이제 슈퍼모델들은 이제 웬만한 이 파티 같은 데 가야 돼요. 근데 파티에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리고 파티 가면 돈도 주고 그래요. 슈퍼모델들은 그 기획사에서. 그렇죠. 이게 물이 좋아지는 거니까 네, 얘기해서. 네, 그런데도 잘 안 가고 또 트럼프도 이 멜라니아 여사한테 반했던 게 그렇게 전화번호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공략이 힘든 여성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끌리는 거 있잖아요. 예.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멜라니아 여사가 안 웃어서 로봇 아니냐.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광대 승천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광대 승천 그런 표현이 있다 그래서 광대가 승천할 정도로 네. 환하게 웃었대는데 네. 샤이니 민호 보고 네. 또 중학교 학생들 앞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멜라니아 여사를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웃고 싶을 때만 웃습니다. 저는 참 이런 점이 좋아요. 저는 항상 웃는데. 아이 뭘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결기가 있죠. 예. 우리 봉도사도. 꽤 지금 그 격이 있는 네.
대응을 했다. 내용과 실속과 이 격을 다 찾은 우리가 접대를 해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점수를 주고 싶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은 물론 이제 보수 진영에서 뭐 너무 이제 좌쪽이다 이렇다 하더라도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이 인품이라든가 이런 따스함이나 깨끗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려운 상대라고는 생각하지만 트럼프나 멜라니아 여사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느꼈을 거라고 오면서 봅니다. 트윗에 무슨 그 어찌 보면 네. 의례적이겠지만 젠틀맨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느낌이 네. 아무리 그분들이 우리 한국 실정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네. 그 7, 8개월 동안 촛불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그 하고. 뒤에 국민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미국 대사관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길 거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그때 2012년에 했을 때 네. 미국 대사관에서 올린 정보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3시까지도 이렇게 계속 맞아요. 제보를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아주 잘 알고 있고 문재인 파일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저는 안 좋게 생각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오히려 이제 좋은 상대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요. 서로 이해하면 네. 양국이 서로 이해하면 아니 한미 동맹이 있는데 네. 예를 들었고 미국의 보수 정권이 들어오나 네. 우리 진보 정권이 들어오나 양국의 국익인데 그 진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안 가립니다. 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국익으로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면은 얼마든지 미국으로 방문도 시키고 예. 환대도 해줬던 미국이에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정권이고 또 미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어쨌든 자신들이 원조로 그렇게 세게 했던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렇게 당대에 이뤘다는 그 얘기 것. 여러 차례 하셨었죠. 또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건 미국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또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이 당대의 두 가지를 이룬 굉장히 드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펴도 돼요. 전에도 한번 그 얘기하셨죠. 네. 미국이 전후에 네. 극빈 나라들 원조에서 이렇게 세계 정상 국가로 네. 그리고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로 성장한 게 그럼요.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 그럼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지원을 했던 그런 이제 힘들고 어둡고 가난했던 나라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보면은 경제 성장과 그렇죠. 민주주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자존심은 좀 상하나 이 어려운 조카를 장학금을 대줬는데 서울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뿌듯한 거죠. 나도 우리 삼촌이 장학금 줬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지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삼촌께서. 자, 유소희님, 일본 아베가 트럼프를 접대하는데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전 작가님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네.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트럼프가 점심 메뉴로 햄버거를 먹기도 했다. 네. 우리가 내놓은 음식과 우리가 한식 퓨전을 내놨다 그러잖아요. 네. 음식도 이렇게 정상에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트럼프가 또 음식에 또 워낙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예. 물론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면서 하는 일 중독자긴 하지만은 트럼프도 굉장히 미각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식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예. 메시지를 담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매우 정성 어린 정말 그 우리의 이 한국의 정서를 담은 갈비라든가 뭐 갈비가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어요. 예.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조리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입맛에만 맞춘 음식을 내놨다는 건 일본이 스스로의 문화를 포기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아니 하다못해 저 같으면은요 이 패티는 소고기를 미국식 소고기를 하더라도 이 빵을 하지 않고 그 쌀밥으로 해가지고 일본식의 그 쌀버거 있거든요. 뭐 이런 거를 내놓든지 할 텐데 너무나 일본을 죽이고 오로지 미국식 식성만을 내놨기 때문에 일본의 식문화가 얼마나 지금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그럼요. 해요. 응? 그러면 저 같으면 차라리 자랑스러운 자기들 문화가 그렇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면은 저는 소고기 스시를 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일본을 죽이고 미국을 이렇게 납작 엎드린 거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트럼프가 오죽하면 워싱턴 포스트에서 전략적 조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겠어요.
한 국가 대 국가인데 그래서 저도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좀 낯이 뜨거웠어요. 또 일본도 잘하시는 분이었어. 그럼요. 예. 그런 점에서 아베는 왜 부잣집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하던 식으로 트럼프에게 납작 엎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베는 이번에 뭐 이렇게 얻은 게 없잖아요. 그 다음날 딱 그 안면 몰싸고 무역 역조가 이게 뭐냐. 일본 막 그 야단치고 딱 빠이빠이하고 빠이빠이 신조 이러고 왔잖아요. 예. 근데 진짜 뒷박 제대로 맞은 거예요. 뒤통수.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일본의 이제 문화적인 하나의 이 유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루스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에서 한 대로 횡적인 가로의 질서가 아니라 종적 질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미국이라는 종적 질서 속에서 나는 아래쪽에 있는 일본이다. 이거를 만천하에 정말 인증샷을 찍어준 거죠. 우리는 너무 횡적 질서에서 문제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민주적인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사람도 먼저 들이받고 보니까. 그런 점 있죠. 예. 아니 근데 그게 우리의 역동성이고 우리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저는 그게. 이익과 예의만 차리면 좋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국익이고 어느 것이 질서. 예의를 또 손님 맞이에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적절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트럼프가 Fury and Fire 뭐 이런 얘기하고 네.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얘기하다가 아, 무슨 말인지 못 아니 알아듣겠지만 그러니까 뭐 번역을 북한이 완전 괴멸시켜야 돼 이렇게 호전적인 얘기하다가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딱 보는 순간 여기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이쯤은 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베는 표정도 짓지 않고 오로지 트럼프의 이 표정만 살피는데 예.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면서 또 평택까지 딱 갔다는 거는 저는 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중국에 조공하러 갔는데 사절 맞듯이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국익. 허리를 찔렸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국익.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매우 환한 미소. 이건 또 예의. 이래서 멜라니아 여사가 보낸 광대승천 미소. 이 민호 씨가 한몫했어요. 예, 한수했어요. 한몫했어요. 네, 네. 그래서 참 좋은 만남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저는 아까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전혀 전 예기치 않았었는데 네. 햄버거 얘기. 네. 그거 딱 꽂혔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햄버거를 정말 그 미국식 미국 고기를 쓰더라도 아니면 거기에 네. 일본 와규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너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우리식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더 맛있다. 네. 그래서 이제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 아마에로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보면 응석을 부리다, 아양을 떨다, 뭐 좀 아첨하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예. 이번을 보면은 정말 미국의 아마에로 한 것이 아닌가. 일본이 응석을 떤 것이 아닌가 이래서 오모테나시의 진정한 일본식의 오모테나시를 실천하지 못하고 예. 아마에로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일본 관점에서 네. 조금 더 그 일본 관점에서 좀 우호적으로 봐주려면 네. 아베 입장에서는 네. 지금 그 헌법 구조 개헌을 개헌도 해서 해야 되고, 네. 군사 국가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이 기회에 왔을 때 무기를 대량 구입하면서 네. 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법을 네. 바꾸고 네. 그다음에 군사 대국화로 갈 수 있는 토대를 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더라도 이 전쟁 국가로 한번 군사 국가로 가보겠다. 네. 이런 의도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본인의 볼 수 정치를 위해서는 있지만 완전 완벽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예.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무기는 많이 팔면서 너는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다 하면서 일본이란 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거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예. 말하는 걸 보세요. 아주 그 묘한 아웃라인을 결코 넘질 않잖아요. 그 보더라인을 넘지 않잖아요. 그리고 딱 겉으로는 뭐 신조 이러면서도 딱 갈 때는 안면 몰싸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또 미국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굉장히 트럼프는 반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힐러리가 선거할 때 이렇게 쓰러졌을 때 자기 건강 증명서를 내면서 내 인생에서 하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술, 도박, 담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이렇게 건강하다.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일만 하고
그다음에 아주 냉혹한 사람인 거죠. 비즈니스맨인 거죠. 아마 이것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예. 트럼프가 오늘 중국으로 하는데 네. 중국 예측이 좀 되세요? 제가 보기엔 일본은 이제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우리는 예. 이제 격을 지키면서 예. 아주 적절한 환대를 했는데 또 아마 중국은 차이니스 하스피털리티라고 예. 중국식 환대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이건 뭐냐? 아예 기를 죽이는 환대를 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왜 우리가 장이모의 영화를 보더라도 그 규모로 죽여주잖아요. 밥상 다리가 보이게 쫙 차리는 게 그냥 그렇죠. 그 상만 보고도 질리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밥상이 있는데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예. 저도 이제 중국에 이제 국회의원 때라든가 또는 이제 당 대표하고 이렇게 갔을 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방에서 손님을 맞아요. 예. 그게 그 밥 먹는 데예요.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입을 쩍 벌리게 해갖고 기를 죽이는 거. 우리 스케일이 이 정도야. 이러면서 아마 트럼프의 기를 팍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중국식 환대예요. 또 트럼프 근데 그 시진핑하고 네. 둘이 또 존중해주면서 적정하게 또 격을 지켜요. 격을 보면. 지키면서도 서로 예. 너나 나나 똑같아 이래가면서 예. 기죽지 않으려고 기싸움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식 환대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기싸움의 그 12라운드가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지켜보세요. 아주 재밌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늘. 8849님 전 작가님의 품격 있는 해설 너무 좋네요. 아유, 끝났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얘기로 뵐게요. 예. 네. 자, 저는 내일 10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땡큐 피스 코리아. 분단 문제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평택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자금을 92% 건설 비용을 댔거든요. 그렇죠. 네. 한 9조쯤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90만 불? 그렇죠. 80, 예.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동맹국들이 무인승차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0억 불. 죄송합니다. 90억 불. 90억 불. 네. 예. 9조쯤이었죠. 네. 어쨌건 뭐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동맹국들이 무인승차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기지에 내려가서 뭐 봐라 여기는 뭐 세계에서 네. 제일 큰.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크죠. 제일 큰 미군 어제 기지. 하호영 기자가 그렇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좀 방위비 분담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예. 뭐 그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만님, 정상근 기자님 반가반가 호빵만 닮았어요. 외모 갖고 이런 거 아니에요? 좋아요. 아 좋다고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종렬님, 서진주 부근에 황사가 심하네요. 봉주영 화이팅. 아자. 철랑. 내는 아베 총리. 아싸, 오늘 노래 하나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 가세요. 네. 다음 소식을 그래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중간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캠프 험프리 방문한 것도 깜짝 방문이고. 네, 깜짝 방문이죠. 뭐 문재인 대통령 간 것도 그렇고 원래 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한번 돌려고 했는데 기상 문제 때문에 취소가 예. 됐다고 네, 그런 얘기도 있네요. DMZ 가서 한반도 평화가 급진전될까봐 중국에서 황사 공격을 한 거 아닐까? 예? 왜냐하면 남북한 관계 개선한 거 별로 원치 않잖아요.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뭐 어쨌거나 황사를 일부러 보냈다라는 거는 사실 일부러 보낸 잘 거 아니라 믿기진 황사 않네요. 공격을 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뭐 공기 주권이 침해가 된 건가요? 예. 자, 또 다음 다음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진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예. 검찰이 이들을 체포한 혐의는 횡령인데요. 그 전병헌 정무수석이 2013년부터 청와대 입성 직전까지 예. 그 한국 e스포츠협회 협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냈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 협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경위가 있었냐면 그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그 예. 홈쇼핑 재승인을 앞두고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지원을 했고 이를 전병헌 당시 의원의 보좌진들이 가져갔다라는 혐의인 거죠. e스포츠에 지원했는데 그 e스포츠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네. 중간에 슉 했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횡령 혐의를 받는 겁니다. 아울러 이 보좌진들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을 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이제 뇌물이 되는 들어갔는데 거죠. 들어간 돈을 회사 돈을 빼돌린 건 횡령. 네. 직접적으로 받았다면 뇌물이 되는 뇌물 거죠. 혹은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 어디에 걸려도 걸리겠네. 이따 변호사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전병헌 수석이 개입돼 있느냐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당시 전병헌 수석이 홈쇼핑 채널 사업권과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창조.
네.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전병헌 수석과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 혐의는 드러난 것이 없고요. 그 전병헌 수석은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 없다. 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다는 게 보좌관들이 구속된 게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게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보좌관들이 구속이 되기 전에 전병헌 의원이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뭐 이렇게 검찰 수사망 포착 대상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보도가 계속 나왔죠. 며칠 전부터. 네네.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전병헌 수석으로 지목이 되면서 전병헌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은 뭐 그런 뭐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거나 뭐 검찰이 이른바 뭐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끝을 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검찰이 지금 자유한국당 등에서 이게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주장도 약간 좀 애매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뭐 혐의가 어떻게 대법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이지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치고 들어갔다. 이건 박수 쳐줄 일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혐의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고 뭐 혐의가 없으면 이제 혐의 없음으로 이제 종료가 될 텐데 어쨌건 검찰이 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거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이 됐어요? 체포입니다. 예, 전직 체포죠. 보좌관들이 이제 체포가 된 거고요. 아직 전병헌 의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드러난 혐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뉴스요. 네, 검찰이 7일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재철 MBC. 아하. 이명박 정부 당시에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공모를 해서 그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증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 문서. 2011년 국정원 관계자가 만들었다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서고요. 이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법으로 개입한 것이다. 네, 국정원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네요. 김재철 사장은 자신이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도 없고 자신이 사장일 때 국정원 직원이 MBC에 출입도 못했고 방송장악 문건을 본 적도 없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오들은 다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예를 들어갖고 MBC 나오지 않았다. 나왔는데 뭐 내가 그거 특별히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 봤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아이오가 MBC에 나오지 않았다? 출입을 못했다? 뭐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저희 미디어오늘 보도였는데 그 김우룡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아이오를 만났었대요. 방문진 사무실에서. 방문진 사무실에서. 네, 방문진에서 계속 방문진 MBC 이사장 관련해서. 아니에요? 이사장이었죠. 그때 이제 김재철 사장이 뭐 조인트를 맞고 까였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러났었는데 일을 제대로 못해서 청와대 불려갖고 조인트 맞고 제대로 일을 했다라고 얘기했던 김우룡. 어쨌건 그분은 뭐 국정원 아이오를 만났다고 했으니까 이제 김재철 사장의 주장이 좀 무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김재철 사장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뭐 자기는 방송은 본부장들이 한 거지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김재철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나는 미래의 스타가 될 IOI 미래 그룹을 미리 만났다. 뭐 IOI 뭐 이런. IO가 뭔가요? 물어봤어요. 김희숙 님이. IO가 이제 국정원의 국내 파트 담당 정보관들을 IO라고 합니다. 인텔리전스 뭐예요? 그 졸랑대는 아베 총리, 졸랑대는 아베 총리 트럼프한테 촐랑댔다고요. 트럼프한테 촐랑댔다고. 이제 받아치기 어려운데. 개그를 계속해서. 다음 뉴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한미정 상담 좋아요, 내용. 오늘 11시에 있는데 11시도 국회 연설이 있죠. 국회 연설인데 거기서도 뭐 특별히 이변이 있을 것 같진 않다. 특별히 뭐 이렇게 엄청난 뭐 강경 발언을 쏟아내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특히 이제 뭐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강경 대응을 쏟아내므로써 뭐 한국을 무시하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 뭐 우리가 완전히 배제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상 코리안 패싱은 없다라는 얘기여서. 코리안 패싱이란 쓰지 마요. 그 콩글리시예요. 스키핑 하거나 아니면 콜드 숄더링. 어깨를 차갑게 만든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영어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네요. 그리고 11시에 이제 그 국회 연설하니까 중요한 얘기 나오면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홍준표 대표가 근데 좀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미 정부는 우리나라 현 정권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좀 안타까운 게 그때 그 트럼프가 막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때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 코리안 패싱이다 어쩌다 이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기다리고 좋아하는 듯이. 네, 갑자기 또 미국에 가가지고 전술핵 배치 얘기를 하다가 뭐 사실상 거의 뭐 무시를 당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바로 까였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빈손으로 귀국하는 일도 있었는데 좀 무시를 뭐 당한 것은 당한 것은 누군진 사실 잘 헝헝헝헝헝 웃음이 헝헝헝헝 네, 이렇게 나오지. 이상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또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산 무기 수입 결정 또 내렸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상당 액수의 군사 장비를 획득하기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네,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최첨단 군사 정찰 자산 이런 것을 포함해서 뭐 협의를 개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그 5개국 순방이 결국은 안보 마케팅하기 위해서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도는 거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견해들도 많죠. 네, 그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죠. 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종의 뭐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뭐 그쪽에 또 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아울러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이 폐지가 돼서 뭐 그 부분은 뭐 사실 쓸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네, 어쨌건 탄도 중량 제한이 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탄도 중량 제한 폐지는 전에부터 얘기 나오던 거 아닌가요? 어제 합의가 된 건가요? 어제 합의가 돼서 어제부로 완전히 철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몇 톤까지요? 중량 제한이 아예 없는 거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중량 제한을 철폐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량 제한이 없어요. 예. 또 이와 함께 이제 한미 알겠습니다. FTA. 좀 디테일로 하려고 그러니까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거 내가 잘 모르는 건데 디테일로 들어오면. 네, 아무래도 모르는 걸 물어보면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한미 FTA 재개정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 등도 언급이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 맞지 않고 평택 미군 기지로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방위비 제가 영어에 굉장히 취약해서 그러니까 정보원이라고 하면 되죠. 네, 정보원. 국정원 정보원. 예, 국정원 정보원. 네, 국내를 담당하는 국내를 정보원. 담당하는 정보원이에요. 각 부처에 파견 나가는 정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언론사들도 각자 맡은 파트들이 있고요. 국정원에선. 예, 신종렬님 단성 IC에서 서진주 IC 방향 1차로 덤프트럭 단독 사고로 정체되네요. 기사님들 참고하세요. 졸지에 교통방송이 됐네요. 단성 IC에서 서진주 IC 방향 이런 건 공유해야 됩니다. 네. 자, 계속하시죠. 그래서 김재철 구속영장 청구했다. 네, 청구를 했고 이제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도 해임이 초읽기가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가 오늘 열려요. 그래서 오늘 열리는데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장겸 사장이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해임안 표결은 구역권 추천이사들이 지금 출장을 가 있어서 돌아오는 10일 이후에 처리가 될 것으로 10일 이후에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출장도 지금 일부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전부터 잡혀 있는 출장이라고는 해요. 알겠습니다. IO 자 Intelligence Officer 정보원이죠. 정보원 Intelligence Officer 하게 되면 봐도 모르겠네요. 봐도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못했어요. 다 끝났네. 아, 네, 그러네요. 오늘 아주 그 브리핑 좋았어요. 아, 정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취자분들 덕분입니다. 그거 뭐 이상한 느낌. 자,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3변 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3변 시대. 자, 방송 시작하기 전서부터 둘이 박지원 변호사하고 김태현 변호사 우당탕탕 붙고 있어요. 기순 용사하고 둘이 싸우고 내가 있어요. 지금 이거 녹음기 틀어놓고 뭐죠, 핸드폰. 다 녹음됐어. 저는 별말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김태현 변호사 존경합니다. 예. 그래요. 전 사랑합니다, 박지원 변호사.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앙코홀릭.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숙취를 해소하는 걸로. 아니 어제 드신 거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렇죠. 어제 먹은 거죠. 좀 많이 먹고. 지금 마시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아세트알데히드 불의 능력이 좀 떨어졌다. 이 정도예요, 그냥.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디 신라는 잘 있어요? 신라요? 예. 뭐 잘 있겠죠, 뭐. 요즘 신라 힘들어요. 네. 신라 힘들잖아요. 신라요? 신라. 뭐 항상 힘들었어요. 아니 경상도 사투리니까 그러잖아요. 딱 그 홍준표 대표가 단산 막 비판하니까 나 신라.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내가 그리 신라. 내가 그리 신라. 예. 자, 그리고 화개장터 박지훈입니다. 예. 박쥐훈. 박쥐훈입니다. 요즘 그 박지훈이라고 불러면 안 돼요. 정봉쥐, 박쥐훈. 쥐자 들어가면 다 싫어합니다. 예. 곧 조사도 있을 수도 자, 있는데. 알았쥐? 예. 알쥐. 조사하쥐. 예.
자, 죄송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죠. 자, 무슨 혐의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아침 9시 반에, 그러니까 30분 일찍 나왔어요. 예. 나왔다가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 1시쯤 귀가를 했거든요. 예. 굉장히 오래 조사를 받은 거죠. 15시간? 예, 근데 이제 내용이 이제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정원 댓글 맨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 그걸 이제 총체적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대처 불가.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 정치조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본 실시간 검색어. 첫 번째 미세먼지. 중국발 황사습격이죠. 트럼프 DMZ 방문 취소. 기상악화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국회의원설 오전 11시죠. 독도 새우 만찬 메뉴로 올라왔고 일본이 발끈했다. 위안부 할머니 안아준 것도 발끈할 일이죠. 자, 멜라니아 여사 샤이니 민어 옆에서 활짝 광대 승천. 중학생들 앞 연설에서도 여학생 환호에 광대 승천할 정도로 반짝 웃었다. 무표정한 멜라니아가 왜 이렇게 웃었을까요? 좋은 현상이죠. 자, 첫 번째 곡 샤이니 보고 웃었다고 하니까 샤이니 누나 너무 예뻐. 정봉주의 정치쇼 일부 뉴스 브리핑. 자,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무슨 뉴스 있죠? 한미 정상회담. 네. 반응이 좋다 그래요? 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예. 뭐 실리를 챙겼다라는 뭐 그런 그 평가도 있고요. 예. 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언론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격한 레토릭이 없고 네. 성숙한 모습이었다. 특히 이게 일본에 갔을 때랑 이제 너무 비교가 좀 되는 거잖아요. 일본에 어떻게요? 갔을 때는 뭐 이제 정상끼리 이제 같이 뭐 네. 대화를 할 때 아베 총리의 말을 끊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말을 자르고 이제 들어온다던가 하여튼 아하. 약간 좀 그런 무례한 광경들이 몇 차례 좀 보였었는데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 아베가 뭐 트럼프의 시종 같았다 뭐 그런 식의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뭐 워싱턴 우리나라에서는 포스트가. 그런 일이 없었었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젠틀맨이라고 표현했고요. 네, 뭐 젠틀맨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뭐 여러 가지 뭐 호감을 많이 드러내는 모습도 보이기를 했어요. 가장 이제 걱정됐었던 거는 뭐 계속 이제 트럼프가 뭐 화염과 뭐 분노, 네, 완전히 Totally 파괴할 수 있다. destroy. 네, 그걸 바로 이 앞에서 하면 좀 심각하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안 하고 또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뭐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 뭐 이쪽에 뭐 공감을 하고 뭐 뜻을 모았다 이렇게 양국 정상이 평화 발표하기도 얘기를 했고요. 많이 하고 꽤 성숙한 대안을 제시했다. 네. 평화적 접근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평이 좋더라고요. 미국 언론들이. 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잘 안 보고 미국 언론을 보거든요. 영어가 되시니까 이제 미국 언론을 아니 보시는군요. 이렇게 보면은 한글을 읽듯이 읽어요, 제가. 한글을 읽듯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들었나 영어를? 그런 착각이 빠질 때가 있어요. 네, 요런 드립은 제가 무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는 노래 있어요. 울릉도 아가씨란 노래 알아요? 울렁울렁 예, 그 노래 알죠. 울렁울렁 그런 노래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일본의 아베를 만났을 때 아베 주제곡을 한번 불러볼까요? 어떻게 해요?